2004년 기술고등고시 자동제어 제3문항입니다. 소문제 1번하고 2번 내용들을 보면 7급 문제 2개를 붙여서 5급 한 문제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5급 문제치곤 그 정도로 쉽다는 뜻인데 성실하게 준비했던 수험생 입장에서는 변별력에 대해서 다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단진자 시스템이 있는데 단진자 운동방정식은 보통 대학 2학년 과정에서 공업수학을 공부할 때 이런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모델링하는 주제에서 대표적인 예로 다루니까 누구나 유도를 해봤을 텐데도 직접 유도하라고 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나 친절하게 결과식을 알려주는 극진한 배려를 해줬습니다. 마치 답을 알려주는 형국 같습니다. 누가 봐도 30점을 격려용으로 줬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U는 입력 함수인데 회전 중심점 P에 작용하는 톨크라고 약속했습니다. 1번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선형화하라고 명했는데 이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동작점 부분에서 선형화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 변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선형화된 방정식을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하라는 명입니다. 2번은 톨크 함수를 입력으로 하고 각도 함수를 출력으로 정했을 때 전달 함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문제 모두 이 운동 방정식만 유도하면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출제자가 미리 운동 방정식을 공개까지 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저 따봉일 뿐이고 5분 정도면 30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만든 목적은 선형화 기술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할 줄 아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려는 것인데 이 선형화 기술은 공학 전반에 활용되는 소중한 기술입니다. 전자회로 기술에서 찾아보면은 트랜지스터의 소신호 모델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인데 이 출력 특성에서 입력 신호가 동작점 부분에서만 조금씩 변한다면 그 동작점 부분에서 선형 특성을 갖는 것처럼 간주하고 수식을 1차식으로 근사해서 H 파라메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 결과가 이런 형태인데 트랜지스터라는 비선형 특성을 가진 전자부품의 동작을 선형화해서 회로 이론 형태로 바꾸어 쓸 수 있게 된 것인데 혁신을 이룬 것입니다. 선형화 기술 덕분입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이 세 가지 방법들 사이의 관계는 이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선형화하고 상태 방정식을 찾으라는 것인데 질문이 2개여서 질문 하나당 10점씩 배점했나 봅니다. 적정해 보입니다. 먼저 선형화를 합니다. 출제자는 평형 상태라고 했지만 입력인 톨크 함수가 존재하는 구조로 볼 때 정상 상태가 더 알맞아 보이는데 이 정보들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2011년에 출제된 문제에서는 0 근처라고 표현을 깔끔하게 바꿨는데 여기서 변수 y가 이 문제에서 각도 세타하고 같은 물리량이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문제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선형화를 한 방정식을 제공해 줬습니다. 점점 고객을 배려하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 식이 바로 이렇게 각도가 아주 작은 범위에서만 작동한다는 특별한 가정을 만든 것입니다. 수학적 근거를 말하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를 영도 부근에서 테일러 급수로 표현한 식이 이것이니까 영도 부근으로 제한을 하면은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화된 방정식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면접에서 면접관이 그런 제한된 특별한 가정이 과연 현실에서 쓸모 있냐 그런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유령을 제어하는 실무에서 이런 밸브를 이용할 경우에 이 작동시키는 방식이 완전히 열고 완전히 닫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온오프 형태가 아니고 동작 기준점을 50% 오픈으로 정하고 그 주변에서 조금씩 변동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제어를 한다면 그런 작동 범위 안에서는 비선형을 마치 선형기인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트랜지스터 소신호 모델을 동작점 주변에서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제 상태 방정식을 만들어 봅니다. 출제자는 상태 변수들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식 양변을 한 번씩 미분해서 이런 식 하나를 얻고 이 식 양변을 똑같이 미분하면 이 식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 지정하진 않았지만 답을 쓸 때는 이렇게 행렬 방정식 형태로 예쁘게 정리하는 것이 예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전달 함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전달 함수의 정의는 공업수학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배울 때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개념인데 전제조건은 선형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초기 조건이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방정식이 이렇다면 전달함수는 이 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선형화된 방정식은 비제차 선형 2차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원래는 비선형 시스템이었는데 선형화 기술을 이용하면 동작점 부근에서 선형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달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양변의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면 전달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극점을 구하면 허수축에 2개인데 물리적인 뜻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었나요?